진이를 보자마자 안으며 번쩍 들어올린다. 다녀오셨어요? 기분 좋은 일 있었어요? 이 친구 덕분에 내가 드디어 부장으로 승진하게 됐지. 내가 기분이 좋아서 한잔 했어. 축하해요, 여보. 김대리님, 고마워요. 진이는 남편 뒤에 서 있는 두철에게 인사를 하며 어서 들어오라는 몸짓을 해 보였다. 두철은 멋쩍어 뒷머리를 긁적거리며 쉽게 들어오지 못하고 문 앞에서 쭈뼛거린다. 저는 과장님이 취하셔서 집에만 모셔다 드리려고 온 겁니다. 가볼게요. 무슨 소리? 기왕 온 거 우리 집에서 한잔 하자고. 여보, 괜찮지? 애처가답게 남편은 술 취한 와중에도 진희에게 허락을 구한다. 진희는 웃으며 네, 그럼요. 김대리님 괜찮으시면 들어와서 같이 한잔 하세요. 두철은 진희가 그렇게까지 나오자 재차 거절할 이유가 없어 네, 그럼 염치 없지만 술 한잔 주십시오. 하며 마음 편하게 들어온다. 남편과 두철은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고 진희는 곧바로 부엌으로 술상을 보러 갔다. 두런두런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 걱정한 만큼 취한 건 아닌가 보다. 불편할 텐데 옷이라도 갈아입으시지. 그럴까? 남편은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온다. 진희는 두철에게 남편 옷 중에 제일 큼지막한 걸로 가지고 나와 작은 방에서 갈아입으면 된다고 알려주었다. 키 작은 남편의 옷을 입고 나온 두철은 팔다리가 모두 껑충하게 드러나 있어 여간 우스운 게 아니다. 머뭇거리며 부르는 소리에 두철을 돌아보니 푸하하 웃음이 터져 나온다. 표정이 제발 다른 옷 달라고 하는 게 말하지 않아도 느껴진다. 죄송한데 그 옷이 제일 큰 거라. 아하하 괜찮습니다. 두철은 체념한 듯 자리에 앉는다. 그렇게 웃으며 시작된 술자리는 시종일관 유쾌하고 재미있었다. 역시 회사에서도 소문난 애처가답게 과장님은 아내에게 다정하게 대하고 사모님도 애교는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 얘기도 잘 들어주고 잘 웃어준다. 그리고 굉장한 미인이다. 회사에는 과장님이 애처가라고 소문이 자자한데 그에 못지않게 자자한 소문은 사모님의 미모가 대단하다는 것이다. 두철은 진희의 실물을 보니 정말 감탄이 나왔다. 대부분의 소문은 반도 믿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왔는데 진희를 보고 회사에서 떠도는 소문은 과소포장되었다고 느꼈다. 얼굴도 이쁘지만 마음도 고와 진정한 미인이라고 할 만했다. 과장님은 다음날 출근하려면 힘드니 과장님 집에서 자고 같이 출근하자고 했지만 두철은 사양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직 자신은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시기이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회사 창립 기념일이 되어 승진을 하는 사람들을 축하하는 자리도 같이 마련되었다. 부장으로 승진이 된 과장님은 사모님도 초대해서 같이 앉아있다. 호명되니 나오기 전에 사모님의 손등에 뽀뽀를 하고 나왔다. 승진의 기쁨과 노고를 당신에게 바친다는 뜻이리라. 로맨틱한 행동에 직원들은 환호하며 휘파람을 불었다. 종종 있었던 이런 일들이 그동안의 소문을 만들어낸 것이리라. 직원들의 승진 축하가 끝나고 사장님은 두철을 불러 옆에 세웠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회사를 물려주려고 준비 중이니 많이 도와달라고 했다. 남편과 진희는 깜짝 놀랐다. 두철 씨가 그냥 똘똘한 부하 직원으로만 생각했는데 사장님 아들이었다니. 게다가 차기 사장이 될 거라니. 혹시 내가 술 마시면서 사장님 욕한 거 없지? 남편이 진희에게 귓속말로 묻는다. 호호, 자기도 참. 진희는 조그맣게 웃으며 남편의 팔을 톡톡 두드렸다. 언제 어디서나 깨가 쏟아지는 커플이구나. 두철은 부장과 진희를 보며 생각했다. 보기 좋았다. 자신도 진희 같은 여자를 만나 알콩달콩 살고 싶다. 아버지가 자신을 소개한 후 두철을 대하는 직원들의 태도가 어색하고 불편해졌다. 여직원들의 은근한 눈길도 많이 받는다. 개중에 용기를 내 직접 말을 걸어오며 데이트 신청을 하는 여자도 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누군지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두철은 쓴웃음을 지었다. 아버지에게 직원들에게 알리는 건 나중에 했으면 하고 부탁했는데 아버지는 기왕 결정된 거 미룰 게 뭐하냐며 빨리 알리고 회사에서 자리 잡으라고 하셨다. 그나마 제일 변하지 않고 편한 건 부장님이었다. 부장님은 술을 마시고 조금 취했다 싶으면 바로 집으로 들어갔다. 사모님이 보고 싶어서라고 했다. 자기를 기다릴 거라고. 그런 모습의 두철이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도 아직 신혼인 것 같습니다. 했더니 순순히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서 나랑 술을 더 마시고 싶으면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마시자고 한다. 그래서 오늘도 두철은 못 이기는 척 진이 앞에 앉아 있는 것이다. 어머, 김대리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습니까, 사모님? 그럼요. 근데 이제는 호칭을 뭘로 해야 하나? 사장님 아들인지 꿈에도 몰랐네요. 회사도 물려받으신다니 축하드려요. 그냥 편하게 김대리라고 하시면 됩니다. 쑥스럽습니다. 아직 모자란 부분이 많아서 부장님에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잘 키우고 있지. 취기가 좀 오른 남편은 예의 바르고 일도 잘하는 두철을 마음에 쏙 들어했다. 이런 사람이 사장이 된다니 우리 회사는 탄탄대로라며 진이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진이가 보기에도 정말 건실한 청년이다. 그나저나 오늘은 술이 없는데 어떡한다? 밖에 술을 사러 나가야 하나 고민하는데 남편이 우리 마나님 고생시키면 안 되지. 작년에 담근 인삼주 먹을까? 두철도 좋다고 고개를 끄덕인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비오는 야경이 두철을 감성적으로 만든다. 두철은 처음 마신 인삼주의 향기에 취하고 진이의 아름다움에 취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진이는 부장님의 농담에 연신 웃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고 새벽이 점점 깊어지자 슬슬 잠이 몰려온다. 전에도 몇 번 부장님 집에서 술을 마시긴 했는데 그때마다 자고 가라는 권유를 뿌리치고 꼬박꼬박 집으로 갔다. 이제 집에 가야 할 시간은 다가오는데 오늘은 왠지 집에 들어가기 싫다. 여기서 편하게 자고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오늘은 왜 자고 가란 얘기가 없는지. 조금씩 초조해지는 두철이다. 이제 늦어서 주무셔야겠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네도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가. 비도 많이 오고 집에 가도 얼마 눈도 못 붙일 텐데. 네, 그럼 오늘은 신세 좀 지겠습니다. 비가 와서 집으로 돌아가려니 영 내키지가 않네요. 여보, 씻으세요. 저는 작은 방에 이불 준비해 드릴게요. 진이는 두철의 침구를 준비해 방으로 들어갔다. 두철은 진이가 한아름 들고 온 이불을 얼른 받아들며 고맙다고 인사를 한다. 잘 자라는 인사를 하며 방문을 닫고 나가는 진이를 보며 두철은 기운이 빠진다. 오늘 잘 자긴 다 틀린 것 같다. 이불 위에는 두철이 이 집에 올 때마다 입는 트레이닝복이 같이 놓여 있다.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부장님 옷을 입고 너무 짧아서 사모님과 같이 웃었는데 웃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뒤로 사모님은 두철의 옷을 따로 마련해 놓은 모양이다. 옷에서는 기분 좋은 섬유유연제 냄새가 나고 이불은 폭삭해서 기분이 좋아 두철의 싱숭생숭한 마음을 물리치고 잠은 솔솔 잘 도온다. 탁탁탁탁 도마에 칼질하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진이는 벌써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다. 잘 주무셨습니까? 어머, 시끄러워서 깼나 보네요. 더 주무셔도 되는데. 아닙니다. 다 잤습니다. 조용히 한다고 했는데 소리가 너무 컸죠. 소리보다도 맛있는 냄새에 깼습니다. 콩나물 북엇국 시원하게 끓이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근데 부장님은 아직 주무십니까? 아, 그이는 간부들 조찬회의 있다고 먼저 갔어요. 김 대리님은 일찍 깨우면 힘들다고 북엇국 먹고 천천히 출근하시래요. 진이 뒤에 서서 요리하는 걸 보고 있는 두철은 집에 둘만 있다고 생각하자 갑자기 멍해졌다. 두철이 진이의 팔을 잡아 돌려 세우자 진이는 놀라 두철을 쳐다본다. 왜요? 김 대리님 속이 안 좋아요? 그런 게 아닌데. 진이는 전혀 내 마음이 어떤지 낌새도 못 느끼나 보다.
이래서야 원. 허탈한 두철은 씻고 정신이나 차려야겠다며 돌아서서 부엌을 나왔다. 두철의 상태는 아랑곳 없이 진이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간이 맞나? 국자로 북엇국을 떠 맛을 보고 가스불을 줄이고 있다.